안녕하세요. 사연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딱 50된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는 20년 됐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솔직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남들이 볼 땐 제 인생이 희극이고 너무나 편안한 삶이었겠지만 저는 매 순간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 눈에는 진짜 천사 같으신 분입니다. 저한테도 딱히 씻자 노릇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항상 저희 집 살림도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 차근히 살림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혼수를 크게 안 했거든요. 그게 아마 시어머니 마음에는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꾸미 살림도 사서 넣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일이랑 가정을 병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무래도 조금 가족한테 소홀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턴가 슬그머니 와서 저희 집 살림을 도와주곤 하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했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돌봐주시니 아무래도 좀 제 살림인데 제 살림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몇 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일단 몸은 편하니 어쩌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셔가지고 늘 외로워하셨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집 와서 살림하고 그걸로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좋아. 그리고 당신이 그걸 이해해줘서 그것도 진짜 행복해. 고마워. 나 진짜 장가 잘 간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불만 어린 얘기를 참 하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힘들었던 건 저 빼곤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황을 행복해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느 순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아시려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분명히 너무너무 짜고 맛이 없고 먹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그지없는데 어머님이 너무 맛있다고 진짜 이게 최고라고 칭찬하며 그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며느리 먹으라고 아들 손 탁 치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제 앞으로 밀어놓으십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엄마는 며느리만 예뻐한다면서 허허 웃고 또 안 먹어요. 내심 뿌듯해하는 얼굴로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맛있는 척 먹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저만 있을 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 이거 좀 상한 것 같다. 너 먹으면서 이상한 건 못 느꼈니? 아우, 너는 애가 참 보면 무디고 좀 그래. 썩은 것도 잘 먹을 것 같고. 그러는 순간 너무 황당해지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이 다 있을 때는 어머님이 너무 맛있지 않냐고 권했으면서 식구들만 없어지면 이상한 것 같다고 상한 것 같지 않냐는 걸 꼭 저한테만 슬그머니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몇 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어머니가 계속 권하셨잖아요. 아유, 그때까진 멀쩡했나 보지. 원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 훅훅 바뀌고 그러지 않니? 예, 이거 먹지 말고 싹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또 싹 갖다 버리면 식구들이 다 있을 때 그 음식을 찾으십니다. 그게 어디 있었더라? 예, 어제 네가 맛있게 먹던 그거 어쨌니? 어머님, 그거 맛 이상하니 버리라 하셔서 버렸어요. 어? 아유, 내가 언제
언제? 난 네가 그걸 워낙 잘 먹길래 뒀다가 너 따로 주려고 했는데 버렸니? 입맛에 별로였어? 그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좀 차가워집니다. 저는 당연히 황당해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꼭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슬그머니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엄마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확 갖다 버리면 어떡해. 엄마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어? 아니야, 그거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버리라고 하셨다니까. 당신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냥 당신 맞춰주려고 이상한가 보다라고 하셨겠지. 조금만 더 엄마 신경 좀 써줘. 엄마는 보면 자꾸 당신 좋아하는 거 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쌀쌀 맞은 것 같아. 내가 엄마 보기가 좀 그래. 그때마다 억울해서 펄쩍 뛰는 건 사실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일부러 저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살짝 애매해요. 뭔가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진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애매하다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애매함에 항상 놓여서 갈등 상황을 만드는 게 저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만 늘 이상한 사람이 된 채로 모든 일이 끝나버리니까요.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꼭 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자기가 참으면 된다는데 그저 며느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물러나 버리세요. 그러면 또 남편의 눈초리가 묘해지죠. 두 아이가 모두 조기 유학을 가서 아이들이 없으니 망정이지 애들 어렸을 때는 더 했다니까요. 항상 엄마만 좀 이상해라는 그 눈빛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엄청나게 불편하게는 만들었지만 대놓고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또 할 말은 없고 하여간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는 십수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저를 은근슬쩍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그냥 투자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 사랑받고 싶은 상대의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 제가 그냥 미우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사랑의 상대는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 없는 성실한 맏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아버지 얘기를 초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한 번도 이 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지 나는 지금도 쟤만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어쩌다가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됐는지. 다 내 잘못이다. 내 죄야. 어머님, 그게 왜 어머님 잘못이에요? 그거는 엄연히 아버님 잘못이죠. 그럼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뭐. 어디서 또 다른 여자 등골이나 빼먹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렇게 항상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당신의 팔자 타령 그리고 서러움을 잔뜩 토로하면서 말을 끊곤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렸을 때 몇 번 아버지를 만난 거 외에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쓸쓸하게 한번 말한 적은 있습니다. 아버지를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했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늘 눈물바람을 하시니까 나도 굳이 지금 와서 찾아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아들이라고 딱히 앞에 나타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신도 뭐 시아버지 없는 것 차라리 낫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 당신이나 어머님이 괜찮다면 나야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언젠가 갑자기 어느 날 불쑥 나타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지. 남편은 정말로 시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고 느낌에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더 묻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 삶에 시아버지까지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시어머니로 충분하다 싶고 그나마도 남들처럼 티나게 고생하는 거 아니라 다행이라면 다행인가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진짜 문제는 얼마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이었는데 남들보다 조금 일찍 퇴직을 했거든요. 대신 저는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제가 없고 퇴직한 남편과 어머님이 집에 있으니 어머니로서는 신이 나고 남편은 조금 피곤해하는 눈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평생 자기 어머니 애명글면했던 남편이니 지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어머니 겪어봐라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게 된 이후부터 어머님이 자꾸만 노골적으로 당신과 저를 비교하면서 어떡하든 당신 아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한번 냄비를 대차게 태우신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마침 산책을 나가고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냄비 탄 냄새는 환기를 하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도 남잖아요. 어머님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냄비를 태웠다며 땅이 꺼질 듯이 후회를 하시고 자책을 하시며 냄비를 다 치우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늙어서 이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쩌면 냄비 태웠다고 이렇게 네가 날 그렇게 대할 수 있니? 살림하던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늙은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가타부타 따지지도 않고 도끼 눈을 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오해라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변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제가 사고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나마 변명을 하다가 입을 딱 다물었더니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일단 자기 엄마를 모시고 나가서 기분 전환 시켜드린다고 밥도 밖에서 먹고 아주 밤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님은 밤늦게 들어와서 저를 슬쩍 한번 보시고는 쓱 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요. 저는 남편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머님을 대놓고 구박을 한 적은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당신 말투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따지거나 무서울 때가 있어.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 당신을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셨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남들이 뭔가 윽박지르거나 와락하는 얘기에 덜컥하면서 긴장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평생을 살면서 엄마한테 말 좀 예쁘게 해달라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당신 하나라고 당신이 좀 권세 부리고 유세 부리고 그런다는데 엄마 앞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부탁 좀 할게. 숨이 갑자기 텅 막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볼 마음도 안 들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아침 일찍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출근 핑계를 대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정말 저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 출근하면 항상 이런저런 수다를 떨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원 하나가 핸드폰을 보고 막 웃더니 이 며느리 진짜 미친년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여기저기 올라오는 소위 각종 스토리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어서 항상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흥미가 생겨서 어떤 스토리냐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저랑 시어머니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쓰여져서 진짜로 제가 완전히 시어머니 뒤통수 치고 아주 못된 짓만 하는 싸가지 없는 그런 며느리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입장 차이에 의해 무언가 바뀌는 게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걸로만 들어서는 저는 정말 희대의 악녀, 시어머니 등골 쪽쪽 빨아먹고 사는 못되고 싸가지 없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며느리 그 자체더라고요. 평생 애명 걸면 살림해주는 시어머니 딱 한 번 냄비 태워 먹었다고 있는 대로 욕을 하고 그러다가 서러움 터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남편이 오니 너희 모자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나가! 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왜 이건 내 얘긴데 라고 생각을 했냐면 태워먹은 냄비 브랜드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은 저녁 메뉴인 소갈비까지 너무나 똑같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직원에게 그 글이 쓰여진 링크를 달라고 해서 오후 시간 내내 회사 일도 뒷전으로 두고 차근차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디로 쓰여진 글이 수년간 진짜 수백 개가 쌓였더라고요. 나름 그 사이트에서는 유명한 글쓴이였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제 욕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남편도 모르는 일일 것 같고 오직 저만 수년간 쌓인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장 흥신소에 의뢰를 했죠. 그동안 모르쇠로 당하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시간만 나면 시어머니가 10수년간 써왔던 동일 아이디의 글들을 읽으며 나름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진짜 별의별 여기가 다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했던 일이 마치 제가 한 일인 양 올라간 것도 있었고 대놓고 며느리 욕을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글도 있었습니다. 그 글로만 보면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며느리 그 자체였더라고요. 거기에 쓰여진 욕짓거리만 수명에 더해줘도 제가 200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흥신소에서 전해준 소식을 보고 저는 너무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가만히 그 자료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남편을 따로 만나 그 자료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자기 엄마 뒷조사를 했다는 것에 화를 버럭버럭 내던 남편도 그 자료들을 차근차근 지켜보면서는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이어 아주 심각하게 한숨을 쉬면서 한동안 밖에 나가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자기한텐 큰 일이라며 조금만 더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죠. 남편에게는 정말로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날부터 제가 전해준 정보를 가지고 확인하고 알아보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남편 없는 집에서의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더 대놓고 이것저것 시비를 걸듯 저한테 못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참고 싶지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때까지 인터넷에 어머님 엄청나게 글 많이 올리셨던데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사람들이 알아요? 저도 한번 등판해서 어머님이 올리신 그 말 다 거짓말이라고 조목조목 한번 반박해 볼까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어머님,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글 올리시는 거 언젠가는 제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머님이 너무 어리석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며느리 욕먹게 하니까 좋으셨어요? 제가 이때까지 곰 같은 며느리라 다 받아들였던 거지 저도 이제부터는 곰처럼 안 살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나라는 증거 있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한테 너 내 아들이랑 어디 한번 끝까지 잘 살 수 있나 보자 이런 말까지 정말 이 모든 거를 남편이 다 보고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한 소리를 저한테 한참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제가 그 모든 걸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긴 했겠죠.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저한테 시위하듯 버럭 소리를 한번 지르시고는 며칠 여행 다녀올까라는 말과 함께 휙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전에도 저한테 한 번씩 뿔이 나면 여행 간다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가시고 제 남편이 찾아가 어르고 달래서 모시고 들어오게끔 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었던 거죠. 분명 나가면서 남편한테 눈물 바람하며 하소연하실 게 뻔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번호 외우기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어머님 때문에 10수년 전에 열쇠형 잠금을 여태 쓰고 있었는데 이참에 번호패드 걸쇠로 확 바꿔버렸어요. 아예 열쇠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며칠 여행 가겠다고 나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남편이 모시러 가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바뀐 열쇠 시스템을 보고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평생 살림해준 시어미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문 열지 못해? 옷가지라도 건지려면 나한테 지금이라도 잘해요. 안 그러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요. 뭐라고? 너 미쳤니?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 부려먹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내쫓은 채 이렇게 구박하고 있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 앞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한 늙은 부부와 나타났거든요. 그 부부를 보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던 나이 드신 여자분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힌 채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네 아들로 속여 키워? 내 남편 뺏어가 비명행사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게 이 기집애 너 멱살 잡으려고 그랬구나. 너 이리 와. 사건의 전말은 이거였습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는 언니의 아들을 납치하듯 때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친모와 저희 시어머니는 피가 섞이지 않은 자매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복자매이자 이부자매였던 거죠. 각자의 부모님이 살림은 합쳤지만 법으로는 엮이지 않아서 한 집에 살면서 언니 동생은 했어도 법적으로는 자매관계가 아니었던 사이 말입니다. 그래도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 친모의 뒤통수를 완전 후려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남편의 친부와 불륜관계가 된 거죠.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살았던 사이인데 그 언니의 남편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당시에 남편의 친모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대요. 남편이 그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하니 피눈물을 뿌리며 뺏겼고 수년 뒤에 남편이 죽으면서 그 불륜녀가 아들을 데려다 키운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불륜녀가 자기 동생, 즉 저희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남편의 친모는 그동안 백방으로 시어머니와 아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사는 바람에 결국 못 찾았다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시어머니는 친아들도 아닌 제 남편을 아들인 양 등에 업고 저한테 온갖 시어머니질을 다 하다가 제가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크게 한 방 먹게 되신 거죠. 제 남편은 뒤늦게 친엄마의 존재를 알고 자기를 키웠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제 남편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자기 친엄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한 후 저희 집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모든 게 밝혀진 시어머니는 정말 어이없는 민낯을 끝까지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글쎄, 지금까지 키워준 공을 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짜로 살림도 하고 돌봐줬으니 그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그렇게 극구 들어와서 살았나 했더니 혹시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들키면 단단히 벌받고 혼날 것 같아서 숨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죠. 제가 남편한테 아니 등본이라도 좀 제대로 떼어보지 그랬냐고 했더니 남편 말이 살면서 무슨 등본 뗄 일이 그렇게 많았겠냐며 자기도 너무 어이없다고 기막혀 하는데 에휴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건 저희 시어머니의 아주 악독한 민낯은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진짜로 인품 좋으신 친시어머니와 아주 사이좋은 고부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게 해준 귀한 며느리라며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님과 재혼한 새 시아버지도 너무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마음에서부터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십수년을 시어머니인 척 저한테 가스라이팅했던 그 가짜 시어머니는 경찰에 넘기기도 전에 어디론가 야반 도주를 해서 또 흔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구는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기로 했어요. 굳이 찾아봐야 저희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냥 풍족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껏 자기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긴 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듯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납치되다시피 인생을 빼앗겼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3자인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일 테니까요. 어쨌건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의 가스라이팅을 벗어나서 요즘에는 새 시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